일단은 테스트용 앱을 하나 준비해 놨고요. 이 테스트용 앱은 배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기능만 최대한 넣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어서 업로드된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 가져오는 거. 그럼 요건 게시판에 전체 목록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새 파일을 업로드한다라고 하면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업로드하고 나면 업로드 목록으로 돌아갈 거고요. 업로드된 목록에서는 다운로드를 클릭했을 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게시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게 서버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표시되기도 하죠. 정적 파일을 서비스하는 개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둔 샘플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런 서버로 동작을 시켰고요. 런 서버로 동작을 시켰고,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메인을 하나 추가해 놨는데요. 기본 페이지가 없어서 기본 페이지 하나 추가해 놨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수정해 놓은 걸 다시 올려놨거든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메인이 하나 있어서 아무런 요청이 안 들어갔을 때 기본 인덱스 페이지 하나 그냥 추가해 놓은 겁니다. 업로드 앱 바로 가기 뭐 이렇게 하면 요 기능이 나올 거고, 이 기능이 핵심이에요. 요거 갖고 테스트 할 거니까. 현재 런 서버로 동작을 시켜놨고, 여기 마이 사이트가 이제 관리 앱이에요. 이에 세팅즈에 가보면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tru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개발용이란 뜻이에요. 개발용. 현재 개발 중.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이트에서 뭐 되도 않는 걸 요청을 한다. 그럼 이런 거 없으니까 404 에러가 뜨는 건 맞는데, 그 404 에러에 관련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더 추가로 알려주죠. 요 기본 장고 에러 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지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건 보여주면 안 된다. 요거를 false로 바꿔보시면 서버 재시작. 자, 새로 고침해도 이미지가 안 나온다면서요. 이미지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는 이유도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면 요 이미지 파일이 어디서 왔냐? 메모리에서 왔대요. 메모리 캐시에서. 이전에 받아왔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재사용한 거죠.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새로 고침 F5를 하시면 다시 요청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 디버그 모드가 바뀐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받아지죠. 정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배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디버그 모드를 false로 바꾸는 게 배포용이다. 그리고 allow host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게 저는 지금 별 값을 하나 넣어 놨는데 말 그대로 허용할 호스트리 목록이에요. 허용할 목록. 누구만 요청이 가능하게.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하겠죠. 이렇게 별 아스테리크 해 놓으면 모든 요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IP 대역, 뭐 해외 특정 IP 대역들은 못하게 국내 IP 대역들만 포함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IP 또는 뭐 호스트 이름 이런 것들 써주실 수 있고. 아무튼 요게 처음엔 비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장고 앱을 만들면 비어 있는데 요거를 적당히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별로 해놓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크릿 키. 이게 누가 봐도 되게 중요하겠죠. 비밀 키니까. 요게 장고 앱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장고가 동작될 때 우리 장고 어드민, 장고 어스 또는 장고 세션 뭐 이런 것들 동작할 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값들 있죠. 보안에 관련된 값들. 걔네들을 만들 때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되게 중요한 값인데요. 이 값은 여러분이 직접 생성해서 만들어 넣으셔도 됩니다. 장고 키 제너레이터.
장고 키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장고 시크릿 키를 생성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뭘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걸 가져다가 직접 바꿔서 적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달라지면 인증 정보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딱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런 장고 앱을 만들면 그냥 내 로컬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형상 관리라고 해서 깃을 이용하거나 또는 GitHub에다 코드를 올리겠죠. 그럼 이렇게 코드를 올릴 때 이 세팅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 내려가면 DB 설정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DB에 접속할 거고,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고,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되는데, 이걸 세팅즈에다가 직접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해놓고 GitHub에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GitHub에서도 이런 파일들,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면 다 경고 줍니다.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대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톨 앱들, 요게 있어야 장고 앱이 실행될 때 끌려가서 나머지 앱들도 같이 실행이 되죠. 그런 거 아셔야 되고, 미들웨어는 직접 만드실 일은 거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URL 설정, 템플릿 관련 설정, 요게 이제 배포할 때 사용이 되는 속성 값입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이제 DB. DB는 현재 베이스 디렉터리에 db.sqlite3라는 파일에 관리가 되고 있죠. SQLite3는 파일로 관리를 하니까. 근데 요게 RDS 쪽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다면 마리아DB 또는 뭐 오라클 뭐 이런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번호 관련 설정이고, 뒤로 넘어가면 언어 코드, 타임존, 로케이 설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고 공부하실 때 보셨던 이 정적 파일 관련된 것과 파일 업로드 시에 미디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설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스태틱. 첫 번째, 스태틱 URL 설정은 정적 파일을 요청하는 경로를 스태틱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브라우저에서 요청 URL에 뒤에 스태틱으로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정적 파일로 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장고는 URL 설정을 통해서 요청을 분석하고 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타지 말고 스태틱이라는 경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정적 파일 요청이니까 바로 그냥 응답해 줘라 라고 써져 있는 건데, 테스트 서버, 즉 런 서버로 동작시켰을 때는 요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static files directory라고 하는 요 속성에다가 집어넣은 경로들을 뒤적뒤적해서 서비스를 해줘요. 즉 디버그 모드가 true일 때는, 그때는 정적 파일 서빙을 해줍니다. 근데 배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정적 파일 서빙은 안 한다는 겁니다. 장고는. 그러면 정적 파일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긴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냐? 자, collect static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장고의 명령이고요. 요걸 쓰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있죠.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앱에는 정적 파일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static이라고 하는 경로로 보통 정적 파일들을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쓸어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해요. 그걸 지금 static이라는 이름의 폴더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고가 정적 파일 서비스를 해주진 않아요. 배포할 때는. 그러면 그걸 대신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게 웹서버라 그랬죠. 그 웹서버한테 정적 파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 묶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스태틱 루트라는 설정이 있고 콜렉트 스태틱을 하면 모든 현재 프로젝트의 정적 파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담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담긴 폴더를 웹서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적 파일 요청이다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거기서 주면 되고, 정적 파일이 아니라 다른 URL 설정을 통하는 요청이다 그러면 지금 장고 서버가 처리를 해서 응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는 static files dir이 있습니다. 여기에 static files라는 이름을 등록해 놨죠. 마이 사이트에 static files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 이미지. 제가 얘를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도라 1로 바꿨어요. 도라 1로. 도라 1로 바꿨고요. 현재 앱의 모드는 디버그가 아니라 배포용이죠. 배포 모드. 이러면 어차피 서비스가 안 된다 그랬고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도라를 못 찾죠. 도라.png가 없다. 왜요? 이름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디버그 모드일 때 static files dirs 여기에 설정된 경로에서 기본적인 정적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꿔놓고요. 새로 고침하면 해당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서비스했다는 게 맞죠. 근데 얘를 배포, 운영 모드로 바꾼다 라고 하면 서버 재시작해 보고요. 다시 컨트롤 F5에서 캐시 없이 실행을 해보면 다시 역시 전부 못 찾는다 라고 뜹니다. 정적 파일을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적 파일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웹 서버를 추가로 연동해야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적 파일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있다는 건데 요거 한번 모아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 사이트에는 스태틱 폴더가 있고요. 이 스태틱 폴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거고요. 삭제하고 나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python manage collect static이라고 명령어를 써주시면 얘가 현재 이 마이 사이트 앱에 요 앱이 추가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인도 추가돼 있잖아요. 그럼 각 앱에 있는 정적 파일들을 다 모아서 static root라고 하는 요 설정에 연결된 경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총 131개의 스태틱 파일들이 복사됐다. 여기에 스태틱에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구경해 보시면 내가 만든 앱 또는 이런 기본 이미지 그리고 어드민도 들어와 있죠. 어드민에 들어가 보면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관리 사이트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웹서버에다가 얘를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중에 정적 파일은 얘가 서비스하고 정적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고한테 넘겨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웹서버와 장고 서버는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 포트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80번 포트 열어놓고 서비스 얘는 8080 또는 8000번 뭐 이렇게 서비스 얘네 둘이 소통 우리는 웹서버와 소통 이런 식의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자, 그 다음 업로드 파일 부분에 있는데 업로드 파일 부분 같은 경우는 미디어 URL은 아까 스태틱과 동일하죠. 파일을 업로드할 때의 경로 그걸 미디어로 쓰겠다라고 해놨고 미디어 루트라고 하는 곳이 파일이 실제 저장될 곳이에요. 업로드된 파일이 저장될 곳. 파일은 여기 저장되겠지만 파일의 경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건 장고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요것들은 전부 잘 동작을 합니다. 이 정적 파일만 웹 서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요런 걸 추가해 놨는데요. 로깅 설정이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서버 쪽 로그에 뭔가 남기려고 추가해 본 건데요.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두 가지 설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핸들러는 로그를 어떻게 남길 건지 로그를 조작하는 역할을 설정하는 거고요. 콘솔에 출력한다. 콘솔에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걸 말하는 거고 파일에 출력한다. 로그 파일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장고 로그라는 파일에 남기게끔 한 거고요. 자, 여기에 남길 건데 어떤 걸 남길 건지를 설정하는 게 로거 설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장고 설정 들어가 있는 거고 내 어플리케이션 관련 설정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어떤 수준의 로그들을 남길 건지를 지정해 두면 내 앱에서 뷰에 보시면 로그를 남길 거야. 그래서 로깅을 하나 임포트를 하고 로그를 남겨주는 로거를 생성을 해요.
그 생성된 로거를 이용해서 요 info 또는 뭐 error, 뭐 debug 뭐 요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로그 수준이 뭐냐에 따라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이게 콘솔에 프린트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콘솔이든 파일이든 아까 로그 설정에 들어가 있는 곳으로 요거를 내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보냐 아니면 이게 에러냐 디버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현재 모드가 뭐냐에 따라 동작할 때 필요한 로그들이 어딘가에 남겨지도록 설정을 해둔 겁니다. 이런 건 추가적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 설정을 꼭 해야 되냐? 실제 서비스에선 꼭 해야 됩니다. 로그 설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쿠팡이 왜 그런 겁니다. 모르는 게 말이 되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은 되게 길게 했지만 사실상 배포할 때 중요한 설정은 이게 다다. 디버그 모드 false. 얼로우드 호스트가 처음에 비어 있다 그랬죠? 저게 비어 있으면 이런 거 에러도 보여요. 넌 반드시 허용할 호스트를 지정해야 돼. 왜? 디버그 모드가 false거든. 운영한다며. 운영하는데 뭐 어떡할 건데? 누구한테 운영할 건데?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허용할 호스트들을 적습니다. IP 주소나 허용할 호스트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을 수 있어요. 허용할 것들만. 뭐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 표현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테스트 특성상, 편의상 그냥 모든 요청이다라고 바꿔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많이 본 것 같지만 여러분 장고로 배포하실 때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됩니다. 비밀키, 디버그 모드 false, 허용할 호스트 설정.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적 파일에 대한 경로 그리고 콜렉트 스태틱으로 포함시켜두는 정도. 그래야 이걸 나중에 웹서버에 옮겨서 정적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대략적인 개념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걸 하나씩 설치해 봐야겠죠. 설치할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니콘이라고 하는 녀석과 얘가 내가 만든 장고 앱을 실행해 줄 녀석이에요. 그리고 엔진X를 사용할 겁니다. 웹서버죠. 요거 두 개를 설치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짝짝꿍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고 정적이면 그냥 응답. 동적인 처리는 얘한테. 거니콘이 장고를 실행해서 처리된 결과를 돌려주는 형태로 돌아갑니다. 한번 진행해 보죠.